내가 이런 삶을 살 줄은 정말 몰랐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55세의 전직 대기업 구매팀장 김성민 씨가 명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고 높은 연봉도 받았다. 퇴직금도 꽤 나왔다. 그런데 퇴직 1년 차가 된 지금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정도는 여유 있게 쉬면서 지낼 생각이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막상 월급이 끊기고 나니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다. 퇴직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월급 없이 사는 법을 미리 배웠어야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늘 월급이 들어오고 회사에서 모든 복지를 제공해주니 별 걱정을 안 했던 것이다. 퇴직 후 1년, 김 씨가 깨달은 가장 큰 현실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50대들은 대부분 비슷한 착각에 빠진다. 퇴직금과 약간의 투자 수익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경력이 화려하니 재취업은 금방 될 거라 믿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수입이 안정적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오늘은 김 씨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퇴직 후 흔히 겪는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사례 1. 퇴직금으로 버틴다. 착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몇 년은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만에 6천만 원이 사라졌다. 1년 동안 김 씨가 쓴 돈을 정리해보자. 생활비 월 400만 원, 12개월 4,80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지원 600만 원. 자녀 학비 및 용돈 600만 원. 퇴직 후에도 생활비는 그대로 나간다. 그동안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부담 없이 지출했던 돈들이 퇴직 후에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대안은? 퇴직 전부터 은퇴 생활비를 따로 시뮬레이션 해보라. 고정 지출을 확 줄일 방법을 찾고 은퇴 전부터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라. 소득 없이 1년 살아보기 실험을 해보라. 미리 준비하면 내가 얼마나 쓰는지가 보인다. 사례 2. 재취업, 내 스펙이면 문제없다. 현실은 다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쉬울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이력서를 50군데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온 곳은 단 3곳뿐이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현실은 더 암담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젊고 빠르고 IT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 연봉이 낮아도 괜찮은 사람. 직급이 낮아도 만족하는 사람. 김 씨처럼 50대 대기업 출신들은 대개 기존 연봉이 높고 조직 관리 경험이 많지만 실무 경험이 약하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대안은? 퇴직 전에 은퇴 후 적합한 직업에 대해 고민해보라. 기술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라. 연봉을 낮춰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사례 3. 창업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재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폐업했다. 창업 후 월세와 인건비 부담. 예상보다 낮은 매출. 체력이 딸려 직접 운영이 어려운 김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은퇴 후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 대기업 출신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나는 경영을 잘 아니까 창업해도 될 거야 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과 개인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 대안은? 창업 전에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공부하라. 프랜차이즈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1인 사업을 고려하라. 초기 투자금이 적은 소자본 창업부터 시작해보라. 퇴직 후 1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반대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월급 없는 삶을 미리 연습했다. 퇴직 전에 월급 없이 6개월 1년 생활해보며 실제 지출을 파악했다. 퇴직 전에 소득원을 만들었다.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온라인 강의, 자영업 등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기도록 미리 준비했다. 고정비를 확 줄였다. 큰 차를 팔고 작은 차로 바꿨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다. 퇴직 후 1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 씨는 1년 만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만약 퇴직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 퇴직 후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지,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지는 지금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돈 걱정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늘 바빴다. 회의 보고서, 프로젝트, 출장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넘쳐나는데 할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돈 걱정 못지않게 삶의 목적 상실 문제를 겪는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팀장님이라는 타이틀도 사라지고 연락 오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든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그저 TV를 보거나 동네를 걷거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 이런 공허함 속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다음은 김 씨처럼 퇴직 후 방황했던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 사례 1.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김 씨의 친구 박정훈, 씨 58세는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고 있다. 퇴직 전 그는 퇴직 후 계획을 미리 세웠다.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까지 생각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퇴직 후에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점.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소비하는 기쁨이 있다. 집에만 있지 않으니 무기력하지 않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전에 관심 있는 일을 찾아 경험해보자.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 자체를 즐겨라. 돈을 벌기보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례 2. 50대에 배운 기타, 은퇴 후 제2의 직업이 되다. 김 씨의 또 다른 친구 이성호 씨 57세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 우울함에 빠졌지만 50대 초반에 취미로 배운 기타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기타를 연습하면서 그는 음악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의를 해볼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정식 강사로 활동하며 수입도 얻고 있다. 그가 깨달은 점. 취미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있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 수입이 많지는 않아도 정기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퇴직 후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법. 지금부터 배워라. 퇴직 후 시작하면 늦다. 미리 배우고 준비하라. 소소한 기회라도 잡아라. 동호회 활동, 지역 강좌 등에서 시작해보자. 기술을 키워라.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사례 3. 자원봉사에서 찾은 인생의 새로운 가치. 김 씨의 대학 동기 정혜진 씨 56세는 퇴직 후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일을 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함이 찾아왔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즐겁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주 23일 센터에서 일하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녀가 깨달은 점.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행복의 큰 요소다. 남을 돕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준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법.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라. 기술, 지식,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찾아라.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라. 퇴직 후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돈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돈이 있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일정한 활동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진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일하는 법만 배웠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이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라. 관심 있는 일을 하나씩 시도해보라. 돈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도 함께 고민하라.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자.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이 될 수 있다.